안녕하세요. 운송원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아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이제 매주마다 하고 있는 컨텐츠죠. 또 최저가 틀어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 가이드 썸네일을 제가 또 야심차게 한번 중간에 바꿨었는데 네. 실패를 한 것 같더라고. 왜?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한 번 더 바꾸니까 네.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거를 이제 색깔만 바꿔서 하다 보니까 이 우리의 그 주제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 광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가능성이 떨어진다. 맞아요. 다만 또 이제 최저가 트럭 같은 경우에도 그전 게 너무 좀 구식 같은 느낌이 좀 들다 보니까 바꿨어요. 사진 형식으로 바꿨는데 그건 또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최저가 트럭을 하다 보면 네. 밑에 실차주분들이 좀 자신들의 의견을 좀 남겨주는 사례가 좀 증가하고 있어요. 대부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차나 진짜 나 정말 만족하고 타고 있다,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요. 근데 만족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거기다 댓글 잘 안 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는 뭐 볼보 영상에다가 뭐 만 괜찮다, 만 영상에는 벤츠가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다들 섞이다 보니까 뭐 그렇죠. 어디에나 단점이라는 게 사실상 좀 존재하다 보니까 개개인의 이런 취향이나 이런 그다음에 이제 뭐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간헐적으로 예를 들어도 진짜 볼보 좋아하시는 분들은 힘 좋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스카니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비를 엄청 중요시하시는 분들, 벤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편의성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이것저것 다. 네. 네. 하이브리드다. 그렇죠.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의견이네요. 아, 좋은 쪽. 아, 그래요? 당연히 좋은 쪽이죠. 아,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작을 해볼 건데 네. 오늘은 또 이제 오랜만에 돌아온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뭐 보긴 했었지만 네. 어쨌든 견적으로는 오랜만에 돌아온 볼보 FM입니다. 정확한 모델은 어떤 겁니까? FM 460마력짜리입니다. 460마력짜리 6x4. 네. 네. 그래서 애초에 10발이로 나온 모델이고 여기에 오늘 제가 견적을 낼 거는 10발에다가 축을 한 개 더 달아서 원쓰리 모델로 원쓰리 모델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전번에 저희가 아마 대우차로 했었죠. 네. 대우차 최근에요? 네. 최근에 스카니아 스카니아 했었나? 대우에 했나? 대우. 예. 대우일 거예요.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정신이 없다.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진짜 네. 많아지는데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원쓰리 모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볼보 원쓰리를 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볼보 원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또 제가 또 나름 또 조사를 해왔어요. 네. 볼보 FM은 상당히 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랑을 많이 받던 모델이다 보니까 조사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FM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세요? 볼보의 FM. 모델 중에 하나죠. 그렇죠. 모델 중에 하나인데 FM이 축약어더라고. 네, 그래서 여기 어떤 뜻이죠? 포워드 컨트롤 미디엄 하이트 캡. 원래 이 FM이라는 라인업이 없었대요. 네. 네, 그러니까 FH가 있었고 그 밑에가 있었는데 그 중간형을 좀 만들고 그리고 저상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예, 그런 F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 FM 같은 경우에는 1998년 생각보다 좀 오래됐어요. 그래도 요때 시장에 처음 선보인 모델입니다. IMF 때 처음. 그렇죠. 뭐 그쯤이죠. 근데 뭐 그때쯤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상용화가 되지 않았었고.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세대부터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FH12의 모델에서 파생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파생된 모델로 98년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볼보 FL 네. 시리즈의 대형 라인업을 이제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네. 뭐 캡 지붕 옵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FH랑 동일하지만 이제 뭐 엔진 자체가 이제 조금 더 밑에겠죠. 네. F1보다는 높고 그 라인업을 좀 이제 본인 FM이 정착을 하게 되면서 라인업이 완벽하게 갖춰지게 됩니다. 요때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는 2001년도에 네. 그러니까 출시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다시 들어왔어요. 처음에 2001년도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때 스카니아 4 시리즈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P 시리즈에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서 들어왔었는데 판매된 기간이 너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10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판매량이 상당히 적었던 1세대였습니다. 2세대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 똑같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 너무 늦게 들어온 거지. 그래서 출시가 되었는데 이때 그러니까는 제가 세대들을 쭉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FH가 먼저 나오고 나서 이 다음 세대 때 이 전 FH를 그대로 다시 빼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FH가 완전히 또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바꿔서. 그렇지 나오는 거 이름만 바꾸는 건 아니고
캡이나 이런 것들은 맞는데 이제 내부에 있는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또 한 세대씩 그렇죠. 뒤에 따라오는 밀리는 거지.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2005년 그러니까 2001년 출시했을 때쯤이 그 현재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아이시프트. 아이시프트. 예, 그게 처음으로 나왔던 볼보의 그러니까, 자랑 예, 중에 그렇죠, 하나죠. 그렇죠. 그때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5년 같은 경우에는 FM9, 뭐 FM12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넘버링이 그대로 따라왔었는데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리고 그냥 FM이라고 명칭이 바뀌었고요. 2006년에서 8년 사이에는 이제 뭐 최상의 트림이었던 루프 옵션을 FH에서 그대로 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아들이 아빠 닮아가듯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던 건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또 바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1년 뒤에 들어오면서 2002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약간 좀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 FM이 이제 이 시리즈가 그러니까 아이시프트가 장착된 2세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에는 FH를 새로운 모델을 출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FM의 판매량을 늘리려고 그래서 지금 중고차를 보게 되면은 이 FM12 그러니까는 요 시리즈만 남아 있고 FH는 없습니다. 예, 약간 좀 그게 네. 또 판매 전략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 볼보가 좀 그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 전략적으로 계산을 하고 판매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번 달이란다. 이번 연도나 혹은 이제 작년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요즘 뭔가 발빠르게 시장 대응을 잘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런 그래서 것들이 이제 볼보는 지금 외제차 중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맞아요. 있죠. 세일즈의 네. 효과가 예, 판매량으로 나오고 있는. 어쨌든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이제 4세대. 이 4세대는 2013년 뉴 FM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뭐 똑같이 이전에 3세대의 FH를 그대로 다 따왔고요. 약간 좀 특이점이라고 보게 된다면 대한민국 내에서 소방서에 가게 되면은 이제 고가 사다리차 그리고 굴절 사다리차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볼보로 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공서에 깔린 차량.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이전에는 현대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점점 더. 네. 근데 약간 좀 제가 이걸 또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유로 6에 대항했던 게 아니어가지고 네. 지금 폐차되고 있거나 아니면 중고차 시장에서 좀 많이 남아있는 모델이라고도 하더라고. 많은 판매량이 있었지만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일본 시장에서는 판매 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그래서 아예 일찍부터 FM을 투입을 하지 않았던 또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5세대는 저희 영상에 있죠. 네. 예,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었는데 제가 조사를 해왔지만 저희 다른 영상을 보시는 게 더 좋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풀체인지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페이스 리프트 수준이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네. 근데 이게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의 그 변화가 모여갖고 나중에 크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참고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승용차에서는 좀 벤츠랑 좀 비슷해. 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상위가 S 클래스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 연도 E 클래스, C 클래스가 이렇게 따라가거든. 점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최상위에서 나중에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것도 미리 볼 수가 있는. 네, 그런 것들이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사는 이 정도 했고요. 나머지는 한번 견적을 짜보죠. 네. 볼보 FM 이번에 이제 그 풀체인지가 되면서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FM 같은 경우에는 한 7%, 7%. 네, FH는 한 5% 정도. 기타 뭐 그런 차량들도 이제 금액이 올라갔다는 점. 7%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네요. 그쵸. 뭐 1억에 7%라고 하면은 700만 원이니까. 네. 씁쓸하네요. 네, 씁쓸하네요. 네. 저는 월급을 네. 올려받진 않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해보자면 일단 결론적으로 금액이 중요하니까 네. 볼보 FM 460 요 6x4 모델 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금액이 1억 8,4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할인도 또 배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할인이 지금 3,1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3,100.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원쓰리다 보니까 네. 그 뒤에 이제 축을 달고 그다음 윙바디를 올려야 합니다. 이 축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7월 1일부터 자동 가변축이 적용이 되면서 축 가격이 일시적으로 다 올랐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축 가격은 1,570만 원이고요. 1,570. 그리고 윙바디 같은 경우에는 그냥 2,200으로 잡아놨습니다. 네. 네네. 물론 이제 이것보다 더 좋은 사양이나 더 고가의 옵션이나 혹은 이제 뭐 다른 곳에서 하게 되면은 네. 추가적으로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1억 9,150만 원입니다. 아우, 세네요.
할인이 적용됐는데도 1억 9천. 그렇죠. 네. 네, 좀 많이 세죠.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가세 또 환급을 받으셔야겠죠. 이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면은 네. 대략적으로 한 1억 7,409만 원 정도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909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네. 요거는 좀 절삭을 하고 얘기를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가 돈을 빌렸을 때 한 6년 할부, 네. 즉 72개월 할부인데 3개월 거치를 깔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3.9%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월 할부 금액 282만 599원 정도가 야, 되겠습니다. 280. 네. 그러니까는 국내 차량으로 비교하면은 조금 한 25톤 정도의 네. 금액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뭐 부가세 환급 받고 나면은 뭐 네. 이제 근데 국내 차량이 25톤이면 이거보다 더 비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금액적인 측면에서 물론 오르긴 올랐지만은 네. 국내 차량 비교를 해봤을 때는 소폭 정도 높은 거지. 사실 현대 원스랑 크게 가격 차이가 있는 아, 거예요. 그건 아니다. 네. 어. 왜냐면은 요즘에 현대도 그 원스를 만들 수 있는 14.5톤이나 이런 것들로 가격 금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한 1, 2년 전이나 그래도 금액이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는 거의 지금 대우밖에 없네요. 대우도 네, 올랐어요. 다 오르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전에 찍어놓은 영상들은 약간 좀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마다 좀 아무래도 저희가 한번 다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네. 금액적인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 사항을 좀 고려를 해갖고 네. 만약에 이제 금액 변동이 좀 이렇게 좀 눈에 띄게 크거나 하는 차량들은 저희가 리메이크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프리마서부터 또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는 옵션에 네. 대해서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외제차는 옵션 사항이 따로 없습니다. 네네.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던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타타데오가 국산 차량 맞냐? 네. 아, 그거 정확히- 제가 답변을 달았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내산입니다. 국내산. 제가 수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수정하셨어요? 국내산이다. 네. 그러니까는 국산은 아니나 국내에서 생산을 한다라는 거죠. 국산과 국내산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국산과 국내산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말 그대로 국산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우리나라 회사 현대차는 우리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소속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소속이라고 하긴 네, 좀 사업자 국산- 발행이 돼 있으니까. 네,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대한민국 발행돼 있고 대한민국 생산이 되고 하니까 국산 차량이지만 네. 국내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자체적으로 물량이 보급이 가능한 네. 이런 것들을 국내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자면 국내산 차량이다. 그럼 앞으로는 소개할 때 국산, 국내산, 외제 이렇게 나눠야 되겠네요. 그냥 통 크게 합쳐갖고 국산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대우는 그래도 모태가 우리나라였으니까. 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도 거의 웬만하면 다 한국인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네. 지급을 하다 보니까 뭐 그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뭐 얘기하다 말았는데 옵션에 네.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볼보 FM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FH나 FM이나 다 들어가 있는데 따로 빠져 다만 있거나 다시 네. 무시동 에어컨 안 들어가 있어요. 아, 무시동 에어컨이. 네, 네네. 무시동 에어컨만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장착이 돼 있다. 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오늘은 좀 볼보 FM에 대해서 해봤고 다음에도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나 뭐 재밌는 또 차량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 운송원 멘토 박병철이었고요. 제알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